안녕하세요. 축진망입니다. 맨유가 썬덜랜드 상대로 2대0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 반전 흐름의 발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경기는 무엇보다도 무실점 승리라는 게 아주 의미가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느낀 맨유와 썬덜랜드의 경기 장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맨유가 빌드업 만들어 나갈 때 선수들의 위치와 움직임 같은 것들이 꽤 괜찮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오늘 선발 명단에서 쿠냐 대신에 마운트를 출전시키면서 조금 더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를 출전시켰고요. 이렇게 공이 있는 쪽에서는 마운트가 너무 높이까지 올라가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좀 내려오면서 중원에서 유사 3미들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이 경향성은 반대편에서도 일어났는데요. 오른쪽 스토퍼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은베모가 내려와 주면서 이러한 시퀀스 자체를 4대3 상황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에 공이 앞쪽으로 전진하느냐거든요. 근데 요로가 프리시즌부터 이번 썬덜랜드전까지 다 따졌을 때는 저는 이 오른쪽 스토퍼 자리에서는 빌드업이 가장 괜찮은 선수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요로를 선발 출전시킨 게 이런 상대 수비 2명 사이로 패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스는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맨유의 득점이 되는 기점 장면에서도 전진 패스가 나옵니다. 사실 썬덜랜드의 앞쪽에서의 압박도 저는 완성도가 그렇게 높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지금 요로 앞에 있는 선수가 아마드 쪽으로 패스가 한 번에 넘어가는 길을 대비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선수는 카세미로 쪽 패스기를 잘 막아줬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서의 압박은 요로가 전진 패스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은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아마드에게 향하고요. 여기서 또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바로 가운데 쪽에 있는 선수가 계속해서 사이드로 빠져주면서 가운데 쪽 공간으로 들어와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지금은 은베모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상대의 왼쪽 풀백을 끌고 나가고요. 아마드는 이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드가 다시 은베모에게 공을 주고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은베모는 또 앞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부여받습니다. 오늘 맨유가 측면에서 보여준 패턴은 공을 가진 선수는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자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여기서 은베모는 안으로 가져오면서 크로스를 올릴 만큼의 여유는 부여받았고요. 또 약간의 디테일이 있었는데 세주코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무키엘레를 조금 더 뒤쪽으로 끌어당겨줍니다. 그러면서 마운트는 쓸 수 있는 공간이 몇 센치라도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상대 센터백들은 아무래도 이 크로스가 가장 제공권에 강한 세슈코 쪽으로 타겟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운트보단 세슈코 쪽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크로스가 마운트 쪽으로 들어왔고 여기서는 마운트의 클래스 높은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세슈코가 사실 여기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면 수비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부지런한 움직임도 저는 칭찬하고 싶고요. 당연히 득점을 한 마운트는 더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른 시간에 득점이 터지면서 맨유 선수들이 조금은 긴장을 푼 상태로 게임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간대에도 사실 요로의 볼플레잉 능력이 맨유에게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도 아까 맨유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원칙이 적용되는 장면이죠. 공이 없는 쪽에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은 마운트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공이 있는 쪽에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은베모는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공을 받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팀들이 맨유의 3선, 브루노나 카세미로를 먼저 묶으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두 선수 말고 다른 선수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오늘은 이러한 맨유의 원칙이 잘 통했고요. 여기서 또 큰 역할을 했던 선수는 요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패스 길이 열려 있더라도 꽤나 긴 거리를 땅볼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특징적으로 느꼈던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세슈코를 맨유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건데요. 오늘 이제 맨유 골키퍼가 라멘스라는 영입생이 처음 나왔죠. 근데 라멘스는 뒤쪽에서 센터백들과 공을 돌리면서 무리한 후방 빌드업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세슈코를 타겟팅한 롱킥이 많았습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맨유가 뒤쪽에서 짧은 빌드업으로 상대를 완벽하게 끌어낼 자신이 없다면 오히려 제공권 좋은 세슈코 머리에 붙여놓고 지금처럼 은베모를 결정적인 위치에 투입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이 방법은 실제로 맨더비에서도 시도됐던 방법이고요.
첼시전에서는 산체스의 퇴장을 이끌어냈던 방법입니다. 사실 축구에 더 좋은 전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에게 맞는 전술, 우리 팀이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전술이 좋은 전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원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고 뒤쪽에서의 빌드업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맨유에게는 오히려 이런 단순한 공격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맨유의 경기를 볼 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은베모가 공을 잡는 위치가 골대와 너무 멀었다는 건데요. 이런 공격은 성공하기만 하면 은베모에게 단독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어서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인 맨유에게는 오히려 이런 단순한 공격이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한 공격은 사실 전반전 초반에도 이루어졌거든요. 지금도 세슈코 머리를 보고 롱킥이 날아오고 이 주변에 은베모나 마운트 같은 선수들을 위치시켜서 세컨볼을 바로 가져가서 더 높은 위치에서 템포 높은 공격을 노렸습니다. 또다시 세슈코의 활용법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지금도 맨유 스토퍼로부터의 전진 패스입니다. 일단 맨유 스토퍼들의 전진 패스 오늘 나쁘지 않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썬덜랜드의 압박 체계도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대의 그런 부족함을 이용하는 것도 실력이고 오늘 맨유 선수들은 그런 거를 잘 이용했던 것 같고요. 루크쇼가 카세미로가 공을 잡는 순간에 브루노가 앞으로 움직여준다면 상당히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세미로가 브루노에게 잘 돌려주고요. 여기서 브루노가 거의 4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세슈코한테 패스가 나가는데요. 이때 세슈코 쪽으로 상대 센터백의 강력한 피지컬적인 컨택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세슈코는 여기서 버틴 뒤에 반대쪽으로 오픈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세슈코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사실 호일룬이나 지르크지, 맨유에서 비슷한 장면을 많이 시도를 해봤었지만 저런 상황에서 버티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세슈코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피지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타고난 피지컬이 너무 좋고요. 뭐 운동 능력이라든지 탄력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신체라서 웬만큼 센터백이 세게 밀어도 밸런스를 잘 잃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슈코가 적응도가 올라간다면 그리고 썬덜랜드보다 더 높은 팀 상대로도 이런 능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맨유가 세슈코를 이용한 공격 방법을 많이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세슈코의 이러한 전환은 아마드의 유효 슈팅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아모림이 원하는 축구가 어떻게 보면 상대를 끌어내고 빠른 전환을 통해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건데요. 그 상황에서 세슈코라는 버텨줄 수 있는 단단한 채널이 있다면 그러한 아모림의 축구를 실현하기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세슈코가 적응도가 올라가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꽤 효과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오늘 경기에서 다른 경기보다는 후방에서의 침착한 소유가 잘 됐다고 느껴지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썬덜랜드의 압박 체계가 100% 완벽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오늘의 선발 라인업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구조 때문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바로 달로와 아마드인데요. 사이드백들이 역발 윙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썬덜랜드가 이런 식으로 높은 압박을 가하더라도 어깨로 상대의 접근을 막으면서 뒤쪽으로 리턴을 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양쪽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상대가 이쪽부터 압박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스토퍼들을 넓게 배치해놓고 상대 선수들을 더 깊숙한 위치까지 빨아들이면서 거의 운동장 반바퀴를 돌려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됐을 땐 이렇게 소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돌리다가 상대가 제대로 안 따라왔을 때는 가운데로 한 번에 찔러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을 좀 종합해보면 오늘 맨유의 선발 라인업이 좋았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되게 되는데요. 메가이어 대신에 요로를 출전시키면서 더리우트를 가운데 센터백으로 놓고 요로의 좋은 빌드업 능력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양 윙백의 역발 배치도 소유권을 늘려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쿠냐, 은베모, 마운트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세슈코를 선발 투입한 것 역시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골키퍼 라멘스도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줬죠. 그리고 저는 오늘 맨유의 두 번째 골을 만든 세트피스 준비 상태도 맨유가 잘 준비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왼쪽 윙백이었던 달로를 오른쪽으로 보내면서까지 롱스로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선수 배치에서 저는 약간의 디테일을 느꼈는데요. 오늘 골킥의 공중볼 타겟팅도 세슈코 쪽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스로인이 떨어지는 위치에 가장 키 큰 세슈코를 배치해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슈코를 이 1차 싸움하는 집단 속에 넣어놓지 않은 게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요로, 더리우트, 카세미로 같은 선수들로 일단 싸움을 시켜놓고요. 득점을 담당하는 세슈코나 은베모는 뒤쪽에 살짝 빼놓은 게 아주 좋은 디테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치, 스로인을 달로가 여기까지 가서 던지는 거, 이러한 성실한 준비는 저는 어느 시점에 나와도 좋은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이게 들어가지 않았어도 많이 신경 썼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심지어 결과까지 냈으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다른 득점보다도 더 기분 좋은 득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도 세슈코의 이런 버티기 능력은 맨유가 역습 나갈 때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 세슈코가 보여준 공중볼 옵션이라든지 저런 버티기 능력, 이런 것들은 지금 맨유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맨유가 지금 팀이 안정된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면서 상대의 수준 관계없이 빌드업으로 막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단순한 옵션이 필요할 때 썬덜랜드전에서 보여줬던 세슈코의 이런 옵션들이 나온다면 맨유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기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선수는 라멘스인데요. 라멘스가 일단 첫 경기에서 무실점으로 마무리했다는 거, 이거는 자신감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라멘스가 자카의 슈팅을 맞고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았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공중볼을 잡는 그런 동작들, 그런 데서 좀 안정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인드르가 오나나의 서브로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와 주고 킥 능력도 성장해 주고 그랬었지만, 공중볼 능력, 그리고 코너킥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이런 것까지 좋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라멘스의 이런 공중볼 능력이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또 맨유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림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 경기 이긴 건 너무 좋았지만 잘한 부분과 경계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잘한 부분은 저는 일단 선발 라인업 구성을 깔끔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슈코를 활용하는 장면이나 공격형 미드필더를 빌드업할 땐 조금씩 내려서 숫자를 늘려주는 장면들, 또 두 번째 득점이 들어갔던 그런 세트피스 장면의 준비성, 이런 것들은 오늘 경기에서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은 사실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의 경기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전반전에 좋았던 장면들, 좋았던 경기력들을 좀 기억하면서 다음 경기도 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썬덜랜드의 압박이 완벽하지 않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팀 상대로도 맨유가 전반전에 보여줬던 정도의 빌드업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무실점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건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맨유가 A매치 기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